안녕 동생들. 자, 바리공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소사무가 그리고 구전문학의 하나인 바리공주를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바리공주가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살리기 위한 약을 구하러 저승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모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랄까, 당시의 시대적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승에 들어갔는데 이 저승에서 이제 무장승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무장승이가 약물들을 지키고 있지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기가 여짜오되, 여기서 아기는 누구다? 바리공주다.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제 전승하는 이상순 씨가, 그제 전승하고 있는 이상순 씨가 지금 바리공주를 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야. 소씨는 국왕의 일곱째 왕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다? 남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엿볼 수 있고, 무장승께 양료수를 얻어다가 부모 봉양하자 완난이다 라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죠. 그죠?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장승이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오면 나무값, 불값, 물값 가지고 왔나니까 하면서, 이게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지. 그죠? 헝겊결에 못 가져왔나인다. 그러니까 또 무장승이가 또 요구를 하죠. 너 그럼 뭐야? 빈손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그러하오면 나무값에는 낫없이 나무 3년 하여 주고, 불값에는 불씨 없이 3년 하여 주고, 물값에는 뒷동산 꽃밭에 물 3년 길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물을 얻기 위해서 바리공주가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련이 몇 번 연거푸 나올 거니까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먼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근데 이 시련들의 정체를 가만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뭐 가서 머매들을 잡아와라, 코끼리를 잡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나무 해주고, 나무 좀 이렇게 주워오고, 불 좀 떼주고, 그지? 꽃밭에 물 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 보면 이거는, 지금에야 뭐 여자가 이제 집에서 나무를 떼오거나, 나무를 이제 그 잘라오거나 이런 걸 하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노동들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이제 몫이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자들은 사냥을 하거나 전쟁터에 가거나 뭐 그랬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현들의 정체를 가만 선생님이 먼저 생각해 보니까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다. 여성들의 가사노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일단 특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같이 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좀 이제, 무장승이 대단한 요구를 한 건 아니야. 단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하겠소이다 하면서 이제 승낙하죠. 그리고 나서, 낫없이 나무 3년 해주고, 불씨 없이 불 3년 떼주고, 뒷동산의 꽃밭에 물 3년 길어주고, 석 3년 두고 봐도 해서 쭉 해갖고 벌써 이제 세 줄 만에 9년이 이제, 삼사문구. 9년이 휙 지나버렸나요? 그러니까, 석삼룡을 두고 봐도, 앞을 봐도 여자의 자태요, 뒤를 봐도 여자의 자태로다. 하면서 그대와 나와 부부 인연 짝을 맺어 일곱 아기 낳아주면 어떠하오리까 하면서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무장생이가 이 무장생이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이 양아치죠, 양아치. 그죠? 기껏 일해 놨더니 이제는 두 번째 시련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자, 찾아오고 말았다. 바리공주에게. 뭐야? 실현 두 번째. 여성인 것이 탈로가 나고, 아들을, 일곱 아들이나 낳아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산의 고통을. 그죠? 이 고통을 그 지수화 해가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가를 한 과학자가 정리해 놓은 순위표가 있습니다. 그 순위표에 보면은 1위가 불에 이제 살이 타는 고통이 1위고, 출산의 고통이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이제, 이거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굉장히 엄청난 고통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성하고 여성들 중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또 강조되는 거예요. 뭐가 강조되냐면, 바리공주의 여성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겪는 시련들이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거야.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시련들이 같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뭐다? 여성들만이 해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면은
남자가 구하러 갔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남자가 구하러 갔으면 못 하는 건데 여성이니까 바리공주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구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작품에서. 자, 바리공주가 겪는 시련의 의미예요. 자, 바리공주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바로 찾았던 여성성을 통해 부모를 구원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지은이는, 남성이 나타나서, 뭐,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 같은 어벤져스의 남성들이 뭐, 이렇게 나타나갖고, 남성 중심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팅팅팅팅 해갖고 막, 쟁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구할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는 거죠. 이건 다분히 뭐야? 의도적이라는 거야. 그죠?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여성성을 통해서 부모를 구원해놨다라는 거. 그죠? 다분히 의도적인 거. 그러면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남성은 할 수 없는 걸 여성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의식이 이 글을 이제 전해가는 과정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속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다. 너네 못하지? 우린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죠? 마인드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그죠? 비판하는 마음가짐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 시련을 겪어야만 득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약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시련은 바리공주가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통과제리 아닙니다. 통과의례라고 해요. 그래서 통과의례적 의미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화 중에 하나인 단군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21일 동안 37일이죠.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겨내면 사람이 되는 거고 호랑이는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호랑이로 계속 살아야만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과 의례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지금 가만 보면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요런 시련들. 그죠?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가사노동들도 담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의 이런 노동 강도가 적지 않다, 많다, 이걸 얘기한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한이라든가, 혹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받았던 억압이라든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가 봉건적 사회다.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글에서 이제 유추해 보자면. 그래서 작품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시련의 의미는 요렇게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무장생이가 이게 양아치죠. 그죠? 그래서 7아들이나 낳아달라고 하나도 모르고, 그죠? 아무튼 계속 갑시다.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하서이다 하면서 또 승낙합니다. 너무 착하네. 천지로 장막 삼고, 일월로 등촉 삼고, 산수로 병풍 삼고, 샛별로 등촉 삼고, 라임이 딱딱 맞죠? 삼고. 그죠? 그래서 금잔디로 입을 삼고, 썩은 나무 등촉으로 원앙금침 잡배게 삼고, 그래서 단어토풀이 옆에 써 있으니까, 지금 이제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사천리야. 만난 지 지금 한 페이지가 안 되는데, 지금 벌써, 결혼하고, 9년 지나가고 지금 결혼하게 지금 생겼어요. 그죠? 굉장히 스피디하죠. 그죠? 그래서 빠른 전개가 또 특징이죠. 그죠? 빠른 전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구전문화에 가지고 있는 율문성.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율문성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기억 안 나시면 요 전타임 강좌 꼭 봐두세요. 그죠? 운율이 있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율문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초경은 이제 저녁 시간이죠. 저녁 7시부터 9시 첫 번째 저녁을 얘기하는 건데 초경에 머물고 2경에 끈이 맺어 말씀으로 인연 맺어 3, 4, 5경에 동치말 섭3년 9회에 아들 7 낳은 후에 또 벌써 몇 년 지났어? 9년 지났어. 그죠? 그러면 합이 벌써 몇 년이야? 18해. 18해가 후딱 지나간 거지. 아기가 하루는 청기를 바라보니 나라의 조물주가 시기하여 질투하여 잠이 성이 떨어져 배드니다 하면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죠.
그죠? 하늘의 별, 그렇죠? 근데 그냥 별도 아니고요. 자미성은 중국 천재 운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옆에 이제 주석 부분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서롭지 않은 별이지, 상서롭지 않은 별.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뭐야? 어떤 징조라든가 암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삼국지에서도 이런 부분 나오던데, 그죠?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이 자기가 떨어지는 별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막 주술을 부리다가, 그죠? 뭐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거야? 부정적인 징조나 암시를 나타내는 거죠. 부정적 징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에 연결되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정적 징조 암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미성이 떨어져 배드니다. 간밤에 몽사를 얻으시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대왕마마 금간자가 부러져 배드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자미성이 떨어지는 걸 관찰하고 꿈의 금관자, 대왕마마의 금관자가 부러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그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벌써 18회를 살았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징조도 느끼고 꿈도 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꿈도 꾸고 이런 징조도 관찰한다라는 것은 곧 그만큼 바리공주가 어떻다라는 거야. 이 저승이지만 지금 일단은 신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 비교적 살기 좋지 않을까? 그죠? 막 이렇게 막 아이패드 막 한 99 정도는 막 나오지 않았을까? 그쵸? 비교적 살기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공주의 효성을 엿볼 수 있다. 그지? 걱정되니까 계속 이제 눈에 밟히고 생각나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장승에게 얘기하죠. 중전마마 은관자조 부러져 배든이다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이제 그 왕관이 다 부러져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전 양마마 한날 한시에 승하하실 몽사이오니 하면서 요 꿈을 꾼 거죠. 자, 여기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형광펜, 자, 몽사에다가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몽사는 지금 꿈이다. 응? 그치? 요 꿈이죠. 그죠?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급식 먹는 꿈, 막 이렇게 낮잠 자다가 맛있는 밥 먹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설의 이 지금 이야기에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떤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고 뭔가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꿈의 기능을, 그죠? 이 꿈의 기능을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전환하는 거야. 앞서 이제 무장승과의 어떤 조우와 그 다음에 무장승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시련, 요거를 이제 지나가고 그 시련을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건을 전환해야 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이뤄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뒤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죠. 부모의 죽음이라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 전개를 뒷부분에 나타나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효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바리공주가 이런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꿈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 꿈의 장치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줘서 후대에 꿈이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있어. 여러분들 1학년 때 구운몽 배우셨는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몽자료 소설이라고 해요. 그런 애들을 몽자료 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몽유롭게 소설, 이런 애들. 자, 요 소설 둘 다 MC 몽 할 때 그 몽은 아닌 것 같은데, MC 몽 할 때 몽자 무슨 몽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둘 다 몽자가 들어갔죠? 그죠? 요건 무슨 몽자일까? 둘 다? 꿈몽자죠, 꿈몽자. 그지? 그러니까 몽자료 소설이나 몽유롭게 소설이나 둘 다 꿈이라는 것이 중요한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 요거는 본강에서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비문학인 바리공주가 더 시기적으로 더 오래됐겠죠. 그죠? 근데 이 바리공주에서 나오는 이런 꿈이 일반적인 그냥 꿈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후대에 가면 이런 식으로 소설을 발전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뭐 주제의식을 나타낸다든가, 그죠? 그래서 약간 세련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갈게요. 밥비가려 하나이다. 양류수를 주서이다. 야, 이제 내놔. 18회 동안 확 이 생기가 하면서 이제 이런 십장생이 뭐 이러면서 그죠? 이제 열 받았겠죠. 무장승이 하는 말이 그러하오시면 그대가 깃던 물은 양류수요. 그대가 배던 풀은 개안초요. 뒷동산의 나무는 솜사리, 살사리, 뼈사리, 삼색 도화는 베리용이네. 베리용. 이제 여기 옆에 써 있는데 별이용 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띄게 하는 트이게 해주는 약이다라는 거죠. 가지고 가라. 하시오니.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리공주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찾던 약들은 사실 다 뭐라는 거야? 집 앞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리공주라면 무장성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제는 만만하잖아요? 그죠? 일단 머리채를 잡았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아무튼 바리공주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막 조인트를 까지 않았을까? 계속 갈게요. 가지고 가라 하시오니 아기가 무쇠항아리에 양류수를 잔뜩 담아 짊어지고 일어서니 철천지 대효라. 자, 철천지 대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대효라라는 것은 오른쪽 밑에 주석 부분에 써 있잖아요. 하늘에 사무치는 지극한 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봐봐. 요거 지금 누가 한 말이야? 지금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무장승하고 바리공주잖아요. 그죠? 근데 철천지 대효다. 야, 너 진짜 대단한 효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에서 서술자는 작품 가운데 그냥 갑자기 그냥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쵸? 그리고,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하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전 문학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은 좀 잘 구별해 둬야 될 거야.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자, 요게 이제 편론이라면, 이게 이제 서술자의 개입인 거지.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더 큰 개념입니다. 서술자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인데, 서술자가 끼어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사건을 설명한다든가, 배경을 설명한다든가, 뭐, 부수적인 정보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흥부가 살았는데 여기서 흥부는 뭐 어디에 사는 뭐 어디연시의 무슨 흥부의 셋째 둘째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정보를 주는 거라면 서술자의 개입 정도예요. 이런 것. 근데 편론이라고 얘기하면 이 논평이 들어가야 돼. 평가가 들어가야 돼. 평가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거,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평가. 서술자의 평가가 들어가면 문학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술자의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문제 푸시다 보면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은 좀 구별해 두셔야 할 겁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올 때는 무쇠 항아리더니 가실 때는 금 항아리가 되었구나. 항아리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금 항아리가 아니라 약물이 든, 그죠? 약수가 든 항아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금 항아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하직을 구하니 이제 안녕 나 갈게 하면서 바리공주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승이 하는 말씀이 예전에 홀로 살았거니와 여필 종부라 했으니 사위자식도 반자식이요. 나도 사위니까 반은 자식 아니냐? 이제는 7아들 8호랍이 은근슬쩍 7아들까지는 그래도 바리공주 아들인데 자기를 은근히 껴넣었어 지금. 그죠? 이거는 지금 무장승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장승이야. 홀로 살 수 없사오니 공주지를 따르리다. 이게 좀 약간 그 무장승 귀요미가 지금 됐어요. 그죠? 앞에서는 막 뭐라 그랬어? 그러면 나무값, 불값, 물값 가져왔나니까 뭐 이러더니 그죠? 나 홀로 살 수 없으니까 공주들을 따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일부러 약간 어조를 그렇게 읽어봤는데 자, 이 부분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온 거야? 이제는 주도권이 바리공주에게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옆에다 화살 표시하고요. 상황이 역전됐다. 상황이 역전됐어. 그죠? 확실하게 바리공주하고 무장승 중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갖게 된 거야? 바리공주가. 그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냥 바리공주 개인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싸움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잡게 된 거야? 여성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성의 우월적인 지위, 지도, 우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도 부모 효행이라면 그리하서이다. 올 때는 홀몸이 가실 때는 아홉몸이 되었구나. 올 때는 임의대로 왔거냐 갈 때는 임의대로 가겠느냐 하면서 이제 서술자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해 주고요. 뒷동산 달 구경, 꽃 구경하고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하면서 무장승이 제안하죠. 이 철딱선이 없는 무장승이가 야, 꽃 보러 가자, 야, 달 보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 구경 흥이 없어, 꽃 구경 흥이 없어 하면서 바리공주는 거절합니다. 그죠?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하서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바삐 이제 부모님에게 가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옵니다. 바리공주는 이승으로 가는 길에 죽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진다. 바리공주가 돌아오자 곡소리가 들리고 목동들은 바리공주를 원망하는 말을 한다. 이제 저승으로 갔었던 그 방법 그대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여기서 돌아오자라는 건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지상으로. 그죠? 지상으로 돌아온 거죠. 현실, 지상으로 돌아오자. 곡소리가 들리고 목동들은 바리공주를 원망하는 말을 한다. 그죠? 요거는 이제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곡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바리공주를 원망해요. 사람들도 알죠? 바리공주가 약물 구하러 갔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야? 꿈에서 봤던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뭐? 부모의 죽음이. 그죠? 예견되죠? 그죠? 암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에서 한번 하고 갈까? 부모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적 특질, 미의식을 한번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 앞에서 같이 그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4대 미의식, 미적 특질, 미적 전통 배웠죠? 뭐였죠? 순고미, 우아미, 고소미 아니고요. 비장미, 골개미, 그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미의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어떤 미의식에 해당하는 거야? 어떤 미의식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시연이 대답해봐요.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비장미죠. 비장미. 그래서 비장미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할게요. 아기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바리공주죠. 초산의 목동들아 한마디만 더 해보렴. 나무하던 목동들이 눈먼 채 벙어리인 채 귀머거리인 채 청기잠잠 만기잠잠 하시더라 하면서 청기잠잠 만기잠잠은 이제 못 본 척하다 뭐 이런 거죠. 말장난한 거예요 지금. 무장승이 하는 말이 이승이나 저승이나 뇌물 없이 말하느냐 뇌물 주어야 말한다니 하면서 조언을 해주죠 옆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뇌물 없이는 말 안 한다. 뇌물 역시 뭐니 해도 머니지라고 해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학작품 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문학작품에서만 이럴까? 아니겠죠. 현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이것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나 오늘이나 당시에도 부정부패. 당시에도 이런 부정부패의 어떤 사회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MB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막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다 헤쳐먹어 갖고.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죠? 박근혜 씨도 그렇고, 그죠? 자, 어쨌든 부정부패 사회상 이런 것들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은전, 금전, 명도수건 일곱치, 후인, 뇌물준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 다 준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준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그제서 얘기하죠. 땅 속에 살았어, 굴 속에 살았어. 배 안에 든 아기는 몰라도 배 밖에 난 아기는 알건만. 하면서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장난하면서 나라의 임금님은 석삼년 9회 만에 승하하셨나이다. 오래 산 거 아닌가? 오늘 내일 하던 양반들이 아무튼 오래 살았네. 아무튼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 이거죠.
어느 나라 백성에게 국상을 모르느냐? 국상, 나라의 상이다라는 거죠. 그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나라가 전체가 상을 치르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무장승은 돌 밑에 숨겨놓고 일곱 아들은 풀 속에 숨겨놓고. 그러니까 무장승 입장에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껏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래도 오래 살다 같이 왔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 보러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숨겨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근데 왜 숨겨놨을까? 를 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요걸 숨겨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숨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보이면 안 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바리공주가 부모 몰래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지? 부모 몰래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잘못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당시에 어떤 약간 봉건적인 사고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계속 갈게요. 비뇨 뽑아 땅에 꽂고 댕기 풀어 나무에 걸고 머리 풀어 발상하고 받침목 높이 개고 관뚜껑 밀어놓고 지게를 손수 끌어 하면서 이제 부모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관 속에 있는 부모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상을 치를 준비도 하고 속매 일곱 매 겉매 일곱 매 소대렴 대대렴 좌수 우수로 푸누에 하면서 이제 시체를 이제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이렇게 다 묶어 놓잖아요. 그쵸? 다 묶어 놓잖아. 그걸 이제 다시 다 손수 끌어내는 거야. 풀어낸 후에 얼굴 가리개 손싸게 젖혀놓고 별이용은 귀에 놓고 개한촌 눈에 놓고 숨살이 살살이 꽂은 숨살이 숨에 대고 살살이 살에 놓고 뼈살이 뼈에 놓고 양류수 입에 흘려 넣으시니 양전 양마마가 일시에 일어나 앉으시며 하면서 여기서는 죽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를 소생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니까 양전 양마마 아바마마 어마마마 두 개를 한 번에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시 한 번에 일어나 앉으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네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죽었다 깨어났죠. 그죠? 이건 현실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비현실성. 이거 선생님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요? 전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제 그래서 정기적인 특징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 앞에서 미적 특질을 얘기합시다. 요 앞에서 미적 특질은 비장미였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요 앞에서는 이제 그 바리공주의 약물을 구하기 위한 그 장면에서는 이제 순고미의 미의식이라면 여기서 이제 비장미의 미의식이 나타났죠. 근데 이 좌절됐던 것이 다시금 뭐야? 다시금 간절히 바라던 그것과 일치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만족의 기쁨의 정서가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비장미의 미의식이 만족의 정서가 드러나면 무슨 미예요? 우아미. 그죠? 송구미의 해피엔딩. 그래서 우아미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미의식의 특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결이냐, 꿈결이냐, 왜 이리 소란하냐?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 복색은 어디 달라졌느냐? 만주백관 신여상궁 아래 없는 말씀에 임금 철딱선이 없네. 국왕의 칠공주가 무장승의 약수 삼천리 구해와서 동락 태평하셨나이다. 태평성대입니다. 임금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임금과 어마마마 아바마마 두 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서사무가는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줄거리가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의미를 다 새길 부분이 좀 있어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리공주는 부모의 허락 없이 무장승과 혼인한 7 아들을 낳은 일을 두 마마께 사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죄할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숨겼다고 얘기했잖아. 봉건적 시대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마마는 그것은 자신들의 죄라며 무장승을 반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성질내고 그러면은 진짜 진짜 나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받아주시죠. 그 바리공주는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신이 되고 주변 인물들도 죽음과 관련된 신이 된다 라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빠 옆에서 이제 공주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다 거부하고 이제 신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무조신 유래
이게 이제 무조신 유래담을 나타낸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신의 유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무조신이 되면서 위협을 달성한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위협을 달성한다. 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그죠? 그래서 한 인물이 평범한 개인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끝내 이기리라 하면서 위협을 달성하는 거. 이런 것들 가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 이제 점점 세련되게 이제 이렇게 변화를 겪어서 후대에 영웅 소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웅 소설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영웅설화적 요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영웅설화적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영웅설화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웅소설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영웅소설들은 일련의 유사한 서사구조들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웅 서사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영웅들이 이렇게 한 번에 나쁜 놈을 처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일정의 순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나쁜 놈 나타났다고 삑삑 막 하면서 다 쏴죽이고 그냥 막 한 번에 끝내고 평화롭군 하고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영웅 소설들 혹은 영웅 영화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줘 터지고 막 어디 하나 막 성한 데가 없어.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들아 힘을 모아 우리 힘내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웅 서사 구조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본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 약간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바리공주를 일단 다 배웠으니까, 이 바리공주가 가지고 있는, 바리공주라는 캐릭터, 바리공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죠? 바리공주는 일단 첫 번째, 7번째, 일단 사실적인 부분만 한번 써볼게. 7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사실적인 부분, 죽은 부모를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안내하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이제 2가지 부분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7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이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바리공주는 당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 그치? 혹은 희생, 시련이라든가 희생, 그쵸. 요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성들을 대표하는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를 살리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겠죠. 그죠? 바리공주는 여성들의 소망이라든가, 그렇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집순이 밥돌이가 아니구나. 밥순이가 아니구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들의 소망이라든가 정체성 발견이라든가 뭔가 이제 주체의식이 생겨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나무 기르고, 꽃밭에 물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 보면서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할 수 있겠지. 그죠?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사무가 바리공주. 우리가 내용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내용과 관련된 선생님이 다른 작품들도 많이 곁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라든가 당시의 시대적인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끄집어내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본강에서 뵐게요. 안녕.